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45회 문제풀이 3번, 4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조금, 황당했던 문제예요. 이게 3번, 4번이. 예, 아마, 시험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3번, 4번. 잠시만요. 네. 자동차 차체 구조에서 볼트온 부품과 웰드온 부품을 정의하고 수리 방법의 차이점에 대하여 약수를 하셔. 자, 보세요. 부품을 정의해라. 수리 방법의 차이점을 말하라. 이게 두 가지죠. 10점입니다. 네, 10점이요. 네. 근데 우리가 볼트온이라는 거는 알겠어요. 그냥 처음 보는 거라도. 아, 볼트온? 아, 볼트로 조이는 건가? 근데 웰드온은 뭐지? 웰드온은 뭐지? 좀 황당하지 않았나요? 아, 이게, 무슨 건강하고 뭐 차원이 있나? 뭐 깊게 생각하면 운전자의 어떤 상해를 입히지 않는 그런 건가?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저랑 똑같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 문제를, 기출문제를 처음 봤을 때, 어디서 들어보긴 했는데, 예, 저도 처음 딱 문제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조금 정리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볼트온은 볼트와 너트로 결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볼트와 너트. 볼트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볼트하고 너트를 헷갈리는 분들이 계세요. 헷갈린 사람 없어요? 자, 볼트 봅시다. 볼트가 있습니다. 이게 볼트죠? 네. 자, 교수님 너무 유치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꾸 머릿속에 했다가 이거를 실무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볼트입니다. 볼트는 우리가 보통, 왼쪽 방향으로 하면은 풀리고, 오른쪽 방향으로 하면은 잠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 나사를 이제 많이 쓰죠. 가끔 이제 그 트럭이나, 뭐 수입차 중에는 이제, 좌우측 바퀴의 그 휠에 이제 왼 나사를 이제 쓰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전부 다 오른 나사를 씁니다. 네. 그리고 이 너트와 맞물리는 것이 이제, 요것이 이제 너트입니다. 너트. 그죠? 근데 이 너트가 차체에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차체에. 어떤 경우는 볼트와 너트를 같이 조여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많은 부품들이 이제 차체에 너트가 다 용접이 되어 있거나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차체에는. 그래서 볼트와 너트의 개념이 이렇다. 다음, 웰드온이라는 것은요, 용접으로 이어진 부품을 말합니다. 네, 어떤 걸까요? 여기 나왔죠? 웰드온이라는 건 주로 차체 바디나 차체 판금 관련된 이제 바디 패널이나 프론트 패널, 실러 패널, C 패널 뭐 이런 차체에 관계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볼트온 부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늘 아는 뭐 타이어를 뺐다 낀다든지 아니면은 뭐 스티어링 휠, 우리 핸들을 뺐다 낀다든지 아니면 뭐 엔진을 이제 분해했다가 다시 엔진을 탈거했다가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부품들이 다 볼트로 조여져 있습니다. 엔진을 만약에 볼트로 조이지 않고 용접을 해서 딱 해놔버렸다면요. 엔진을 내려서 작업할 수가 없죠. 예, 그러면은 엔진이 망가지면은 올려진 상태에서 엔진을 다 분해해야 되잖아요. 그럼 작업성에 있어서 우리가 외부에 바디 안에 뭐가 막 다 걸리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어떤 경우는 그냥 발전기 하나 바꾸는데도 엔진을 내려서 하는 것이 더 빠른 경우가 있어요. 예,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엔진 내리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발전기를 엔진을 올린 상태에서 발전기를 교환하거나 콤프를 교환하거나
어떤 부속을 뭐 스티어링 기어나 어떤 다른 것들을 교환하려고 할 때 작업성에 어떤 공간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특수 공구를 써야 되고 작업도 손으로 다 해야 되고 에어로 자동 공구를 쓸 수가 없는,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그렇지만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 엔진을 내려서 하면은 작업이 훨씬 빠르고 더 정확하고 이 볼트를 조이는 게 이제 토크라고 토크 조임, 뭐 속된 말로 조임발이라고 그러죠. 이게 확 조이는 어떤 조임의 양을 잘 조절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볼트로 체결된 부품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이 안 나요. 자, 한번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어려운 웰드온 부품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 볼트온 부품은 우리가 뭐 발전기다 뭐다 뭐 많으니까 웰드온 부품에 대한 부분을 기술을 잘 해줘야 이 문제는 점수를 좀 잘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차체입니다. 차체.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인데 그림 잘 그렸죠? 네, 아주 멋있습니다. 이게 차체의 무슨 구조입니까? 모노코크 바디라고 그러죠. 네. 모노코크 바디 구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계란 껍질 구조입니다. 계란 껍질 구조라고 하죠. 계란이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네, 계란이 이렇게 동그라면 네, 손으로 한 손으로 젓어요. 한 손으로 딱 칩니다. 져서 꽉 잡으면 깨집니까? 네, 깨져요? 안 깨집니다. 네. 나는 힘쓰면 깨지죠.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힘을 동시에 쥐었을 때 잘 깨지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어느 한 부분에 손가락에 힘을 꽉 주면 깨지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힘을 줬을 때는 서로 힘이 이제 밀고 당기고 하기 때문에 잘 깨지지 않아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우리 보통 승용차에서 쓰이는 모노코크 바디 구조입니다. 이 모노코크 바디 구조는 패널과 패널을 겹겹이 계속 쌓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장점은 패널을 쌓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충격을 받았을 때 충격 흡수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충격 흡수력이 뛰어나는 건 뭐냐면 이 실내에 있는 탑승자를 보호하는 그 수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일반 그런 그 HBM형 그런 차보다도. 자, 그리고 가벼우니까 연비도 좀 적게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든 그렇고요. 이제 우리 문제는 뭐냐? 웰드온 부품을 정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정의. 웰드온 부품이라는 거는 정의는 딱 간단해요. 용접으로 이어진 부품을 말하며 주로 자동차 바디 또는 차체 관련 부품, 패널류, 프론트 필러, 센터 필러 여러 가지가 많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어놓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모노코크 바디 구조를 생각해 볼 때 패널과 패널을 겹칠 때 용접으로 이어집니다. 용접으로 이어질 때 주로 스폿 용접을 쓰죠. 접착제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스폿 용접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동그란 부분들이 있어요. 잘 표현이 됐는데 이런 이게 스폿은 아니지만 스폿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이게 이제 위에 이제 루프 패널이죠. 루프 패널. 여기가 이제 센터 필러. 자, 다시 천천히 얘기합시다. 얘가 A 필러. A 필러, B 필러, 여기가 C 필러 그렇습니다. 헷갈리나요? 앞에가 A예요. 왜 A냐? 여러분들 승용차를 타보면요. 딱 옆에서 탁 타봐가지고 요 앞에 프론트 그 바를 보면요. 프론트의 어떤 그 사이드 요쪽 그 A 필러를 딱 보잖아요. A 필러 보잖아요. A 필러를 보면은 딱 이렇게 돼 보여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딱 A자로. 딱 역으로 A자로 보여요. 그죠? 네. A자로 보이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게 B필러라고 그랬죠? B필러? B필러는 여기 이렇게 보면 제가 뭐 억지가 아니고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B처럼. 그죠? 그 다음 요 뒤에를 보면 C자는 뭐죠? C를 뒤집어놓은 것 같죠? 네. C필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인데 여기가 이제 센터 필러
왜 가운데 있으니까 센터 필러.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쿼터 패널이랍니다. 쿼터 패널. 요 앞에 이제 여기 그림상에는 없지만 여기 이제 여기 요쯤 되겠네요. 여기쯤에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패널이 붙죠. 네. 휀다죠. 휀다. 네. 좌측 휀다. 운전석이니까 좌측 휀다. 좌휀다가 이제 뭐 보통 운전할 때 운전 미숙하시면 많이 박잖아요. 그죠? 부딪히잖아요. 그럼 요것만 교환하는 거. 요거는 이제 볼트로 체결돼 있죠. 요거는 용접이 아니에요. 이 패널은 볼트만 풀면 이렇게 빠져요. 그죠? 빠집니다. 그런데 쿼터 패널은요. 볼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뒤로 후진하다가 여기를 탁 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땅 쳤습니다. 여기를 딱 쳤어요. 그럼 이걸 교환하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교환합니다. 교환을 한다면 이렇게 교환합니다. 이렇게 교환하려면은 여기를 잘라야 되고요. 여기를 잘라야 되고 이쪽을 자르든 이쪽을 잘라야 됩니다. 잘라서 이 부품이 나올 때는 이제 더 크게 나오죠. 이제 맞춰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럼 용접되는 거죠. 그죠? 예. 우리가 그 수리 방법을 할 때 수리하는 거죠. 수리. 이게 지금 차가 나올 때가 아니고 수리잖아요. 수리. 자, 수리 방법입니다. 수리. 우리는 보수 도장이고 보수 수리예요. 보수 수리. 우리가 차를 제작할 때는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맞춰서 이제 용접하고 볼트를 조이고 해서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리잖아요. 수리. 수리 방법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예를 들어주면 좋잖아요. 쿼터 패널의 경우 승용차 모노코크 바디의 쿼터 패널의 경우 수리를 해야 될 때 웰드온 부품의 경우로 수리를 해야 된다. 수리 방법은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면 또 차 그림 다 못생기게 그려도 이쪽에 했을 때 이렇게 부품이 나오면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잘라서 거기에 맞춰서 넣고 여기를 용접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뭐 어느 경우는 여기는 이제 수폰 용접을 또 해야 되고요. 네. 그런 얘기들을 써주면 좋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다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다 받고 여기 다 부딪히고 충돌하고 사고 난 걸 다 쓰면 여러분 시간 다 갑니다. 요거 한 문제 갖고 계속 붙들어야 돼요. 5점, 10점 받으려고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쓰면 좋고 웰드온 부품들이 이런 것들이 다 웰드온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이런데 뭐 이제 붙일 때 전부 다 스포 정도로 붙이고 또 여기 패널도 패널과 패널이 다 겹지겹이 씌워가지고 저기 붙이고 또 여기 사이드 멤버도 또 이제 용접을 해서 붙이고 다 붙이잖아요. 네. 다 용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주면 좋은데 쉽게 생각해서 볼트온 부품은 휀다의 경우는 패널이라도 볼트로 되어 있어서 볼트로 풀지만 이런 부품들 뭐 범퍼 같은 경우도 이제 볼트로 붙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뒷범퍼든 앞범퍼든 우리가 용접한 게 아니잖아요. 플라스틱이니까. 그죠? 그런 거 예를 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쿼터 패널 같은 경우. 네. 근데 센터 패널 같은 경우로 예를 들기는 좀 힘들어요, 여러분. 요거는 좀 예를 들지 마시고 쿼터 패널로 핸드하고 이렇게 예를 들면 좋다 얘기죠. 근데 이 문제는 나와야 안 나와요, 이제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상식을 좀 배우고 다른 문제가 나와도 응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죠. 자,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실제로 제가 앞에서 말한 쿼터 패널을 이제 수리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쿼터 패널을 잘랐죠? 여기 지금 색깔이 다르죠? 이게 이제 흰색 차네요. 흰색 차, 그죠? 흰색 차예요. 흰색 차인데 이 부품이 나온 거는 색깔이 어떻게 약간 회색빛 나죠? 네, 부품 보급은 다 이렇게 회색빛으로 됩니다. 현장에 나가신 이제 차량 그 보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보셨겠지만 실제 안 보시고 그냥 차량 손해사정 그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다 넣은 거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그 스폰 용접을 하는 거예요. 스폰 용접이 쉽게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그릴 때 간단하게 그리세요. 이렇게 스폰 용접이 이렇게 스폰 용접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영어 쓰지 마. 잘못 쓰면 스펠링 틀리면은 알파벳 스펠링이 틀리면은 틀린 거잖아요. 스폰 용접. 용접기. 네? 그래서 요 끝에 있겠죠. 요 끝에 여기 있던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패널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전류와 여기에 있는 전류가 서로 흐르면서 이 패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전류와 여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에서 막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서로가 이제 붙는 거죠. 그게 스폿 용접의 원리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스폿 용접은 약간 동그랍니다. 이렇게. 예, 스폿 용접처럼 이렇게 동그라죠? 예, 동그랍니다. 동글동글하니 패널 두 개가 붙은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뒤에 쿼터 패널 정확히 나왔죠. 여기 지금 여기 부분 보면은 요게 지금 요렇게가 새 부품이에요. 그죠? 요렇게 여기까지가 새 부품이죠. 여기가 새 부품이에요. 근데 이게 붙인 거죠. 여기 붙여서 여기 부분은 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용접하고 연마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붙이고 여기 부분은 또 이렇게 이제 스폿 용접으로 이렇게 같이 스폿으로 이렇게 채워놓은 거죠. 네, 이게 스폿 용접기 이거 좀 이 그림이 좀 좋네요. 그죠? 이렇게 여기가 스폿 용접으로 딱 조여서 전류를 가해서 붙이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뭐냐면요. 스폿 용접점을 제거하는 드릴인데요. 이게 에어입니다. 여기가 에어가 들어갑니다. 에어가 들어가요. 에어가 들어가서 이게 막 돌아요, 이게. 그래서 아까 스폿 용접점이 동글동글하다 그랬잖아요. 동글동글한 거를 드릴로 이렇게 딱 해서 드릴로 용접된 부분을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을. 그 스폿 용접된 게 떨어지죠. 그래서 스폿 용접된 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제거가 왜 필요해요? 우리가 딱 부딪혔을 때 기존에 있는 달려있는 교환해야 될 부품을 뛸 때는 스폿으로 용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치로 때리고 칼로 자르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스폿 용접 드릴을 사용해서 스폿 용접점을 구멍을 내서 빼내고 새 거를 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스폿 용접을 딱 하고 나서 예를 들어 지저분하면은 연마하는 겁니다. 연마. 이렇게 여기가 지금 연마 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손을 잡고 이렇게 좀 둔탁해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아주 필요하게 유용하게 쓰이는 겁니다.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용접을 하면 여기 지금 스폿 용접된 게 이렇게 되게 좁고 길잖아요. 이렇게 좁잖아요. 그죠? 이렇게 좁아요. 이렇게 좁습니다. 이렇게 여기 간격이 되게 좁잖아요. 그래서 저런 공구를 이용해서 씁니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좀 써주시고 네. 그렇게 작업에 대한 내용을 좀 쓰면서 실물을 쓰면서 차이점을 얘기해 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아까 그 상태를 용접하는 건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흰색이에요. 네. 흰색의 기존에 그 달려있는 차체고 이게 이제 붙을 차체라고 해서 서로 연결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용접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품을 달기 위해서 빵빵빵 간단하게 왜냐하면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다른 쪽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가염종만 해놓고 그 다음에 제대로 용접을 하는 겁니다. 전면부에서 제대로 딱 부품이 이제 딱 맞았다. 다 맞았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용접을 합니다. 용접을 하고 뒤에를 보면 이제 백비드 뒷면이 보여요. 뒷면이 백비드가 이런 식으로 잘 용접이 돼야 되는데 앞에는 이렇게 용접이 되는데 뒤에는 이런 백비드가 안 나오고 이렇게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용접이 안 된 거죠. 네. 앞에만 용접이 된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나중에 떨어지겠죠. 용접이라는 거는 어떤 두 개의 네모, 세모 있는 두 개의 물체를 서로 철제를 서로 녹여서 서로 하나 되는 겁니다. 내 그림을 너무 이렇게 하나 되는 거야.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살짝 붙여놓은 게 아니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비드가 정확하게 이렇게 다 녹여져서 나와야 되죠. 그게 백비드고 그 다 되고 나면 이렇게 연마하는 거. 아까 연마하는 거 한번 그림에서 보셨죠? 이거 연마를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좀 더 크게 나왔네요. 예. 바이스 플라이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제가 해놨는데 이 그림은
여기 이제 요렇게 예, 크게 나와서 이렇게 예, 스폰 용접을 하는 겁니다. 스폰 용접을 할 때는 용접하기 전에 딱 맞춰야 되니까 가용접도 하지만 이렇게 특수 공구를 이용해서 이런 바이스 플라이어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이렇게 돌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맞물리게 돼 있죠.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어서 손잡이가 두 개로 돼 있어서 이렇게 꽉 물게 돼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꽉 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죠? 이렇게인가요? 네 손가락인가? 안 되네. 이렇게 딱 무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볼트온 부품을 한번 볼까요? 볼트온 부품. 볼트온 부품은요, 이게 차체예요. 차체가 하부 부분이에요. 하부 부분에 차를 딱 뜨면은 대부분의 차들이 이제 하부 부분이 이렇게 생겼다고 봐야죠. 조금씩은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현가장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뭐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뜨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보십시오. 여기 가만히 보면은 볼트로 체결되어 있어요. 아, 볼트로 볼트 돼 있네. 볼트 있어요. 그죠? 너트죠, 너트. 요건 볼트. 그다음에 요거 또 잘 보이나요? 잘 보이시죠? 네. 여기 이제 볼트. 네, 여기 볼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는 이제 크로스 멤버. 이쪽이 크로스 멤버네. 이쪽 크로스 멤버. 이렇게 해서 떼내는 겁니다. 네. 크로스 멤버. 이제 크로스 멤버도 볼트온이죠. 볼트로 이제 빼가지고 이렇게 풀고 내리고 해야 돼요. 엔진을 내릴 때는 이 크로스 멤버를 분명히 다 풀어야 되죠. 이게 차체를 미션하고 엔진을 같이 받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보니까 이것도 내려야 돼요. 네, 같이. 그 다음에 뭐 연료 힐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스티어링 우리 바가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스트럿바. 네, 스트럿바라 그러는 스트럿바가 아니라 노. 수정합니다. 스트럿바가 아니고 네, 일단은 밑에 하부 바. 제가 정확한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등속이 아니고 이게 지금 스티어링 기어죠. 스티어링 기어입니다. 이게 언뜻 보니까 이게 저기 MDPS예요. MDPS인데 스티어링 기어가 MDPS 모터가 여기 달렸네요. 네, 여기 달려서 요거는 요거는 이제 저거네요. 렉 방식의 MDPS입니다. 네. 요거 볼트로 풀어서 바꾸죠. 네. 여기 볼트 있죠. 볼트로. 그래서 뭐 볼트로 푸는 부품 그래서 스티어링 기어, 뭐 MDPS, 뭐 렉 방식, 뭐 아니면 뭐 타이로드 엔드 볼 여러 가지 많죠. 뭐 발전기. 근데 여러분 이제 발전기, 시동 모터 이런 거는요. 우리가 이제 차량 손해사정사를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보고 이제 우리가 전문가로 해야 되는데 운전자들도 아는 이제 단순한 용어를 부품을 쓰면 그닥 점수가 이렇게 전문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 이 하부 쪽을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을 해드리는 거고 그런 라지에다 서포트 패널, 서포트 라든지 뭐 그런 볼트온 체결 부품 뭐 그런 부품 나중에 이제 제가 다 설명을 또 할 건데 그런 좀 볼트온 부품이라고 해도 조금 어려운 얘기들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4번 문제입니다. 친환경 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개요, 구성 요소, 그리고 덴드라이트의 현상에 대해 약수를 하시오. 몇 가지입니까? 3가지. 그래서 15점이에요. 그죠? 네. 점수 채점을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채점자들이. 리튬 배터리의 개요를 먼저 봅시다. 개요는 리튬 배터리 개요가 뭐지? 리튬 배터리의 원리는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요는 리튬 배터리의 어떤 사용 용도라든지 어떤 간단한 장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써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뭐 개요를 해서 원리를 좀 논하시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원리를 쓰면 이 구성 요소하고 좀 중복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개요나 구성 요소나 내용이 같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개요는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써봤거든요. 예,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고전압 배터리뿐만 아니라 생활 가전 배품, 예, 핸드폰에도 우리 리튬이온 배터리 쓰는 거 아시죠? 네. 리튬이온 배터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부터 제대로 나왔습니까? 네? 2019년에 2019년입니다. 2019년에 이제 이게 노벨 화학상 받은 거죠,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 원리를 가지고. 그래서 배터리뿐만 아니라 생활 가전제품, 무선 청소기, 물론 우리 핸드폰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오래전에 썼지만 우리 고전압 배터리에 적용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한 2019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무선 청소기, 핸드폰, 그 다음에 비상 랜턴, 다 충전식 전동 공구, 이런 것들을 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배터리보다 다른 소재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특징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에어로 쓰는 임팩 같은 거 있어요. 우리 현장에서 쓸 때는. 근데 요즘은 좋아가지고 이렇게 크긴 한데 충전식 임팩이 있어요. 그 충전식 임팩이 다 리튬이온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볍습니다. 만약에 리튬이온이 다른 소재라 그러면 이만큼이면 우리 아령을 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엄청 무겁잖아요. 이 무거운 걸 어떻게 충전해서 그거 쓰다가 작업하다가 이제 작업을 오래 못하죠. 예, 팔도 아프고. 그럼 그거 안 써요. 그래서 이 가벼운 재질로 우리 공구가 지금 충전식 전동 공구가 이렇게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높은 에너지 밀도라고 했습니다. 높은 에너지 밀도라는 건 뭐냐면요. 덩치는 작은데, 그 안에 에너지는 그 덩치에 비해서, 그 공간에 비해서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 있다는 건 높은 에너지 밀도라고 합니다. 높은 에너지 밀도와 고용량, 고효율의 구현이 가능하다. 좋은 말 다 썼어요. 그죠? 고용량, 고효율의 구현이 가능하다. 네. 이거를 뭐 외우기는 좀 그렇고 내용으로 용량이 높고 효율이 높고 이렇게 써도 돼요. 예, 고효율, 고용량 이게 입에 붙지 않으면 용량과 효율이 높다.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말이 용량이 높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용어만 다르죠. 예, 용어만 달라도 이거는 이 내용의 서술에 대한 부분이 조금 좀 구체적으로 표현됐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죠. 자, 우리 그러면은 구성을 한번 봅시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제 교재에 나온 건데 우리 그림 그리신 분이 아주 잘 그리셨어요. 네. 이게 지금 요 분홍색 부분이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여러분 원리는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플러스가 가장 핵심이죠. 리튬이온 배터리 핵심. 이게 바로 요게 배터리의 용량과 평균 전압이 얼마나 되냐, 12V, 320V냐, 400V냐, 그런 것을 결정하는 거에 이 양극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사의 차가 보통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로 쓰는 고전압 배터리가 맨 처음에 320, 330짜리가 나오다가 450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요 근래에는 800V로 나옵니다. 800V. 처음에 300대에 있다가 400대에 있다가 지금 800V 이제 볼트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 볼트수가 올라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양극에 대한 크기를 늘렸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양극에 있는 플러스 전하가 이쪽으로 분리막을 통해서 넘어가고 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르면서 전기가 이제 또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플러스가 이제 여기 이제 양극 전하가 계속 붙는 거예요. 붙으면은 이제 이게 충전입니다.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크기가 이게 여기 겹칠 때는 되는데 충전을 너무 많이 하면 여기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충전량이 이렇게 넓어져요. 점점. 요 네모난 게
지금 이만큼 늘어났죠? 이만큼 늘어났잖아요. 지금. 그죠? 충전을 더하면 이만큼 늘어납니다. 또 충전하면 네,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100%입니다. 이게 100% 충전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100% 충전하니까 뭐 배터리 뭐 화재 사고 나고 뭐 나고 하니까 이제 한 부분이 어떤 SOC라고 그러는데 SOC 기준은 이제 충전량의 기준을 80% 항상 약이라고 그랬지. 약. 그죠? 약 80% 급속 충전은 약 80% 정도로 제한했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100% 완속 충전을 하든 뭐 하든 이게 충전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 충전을 배터리를 오래 쓰면서 이 부품 동도가 굉장히 커져요. 커지다 보면은 이쪽을 침범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침범하는 거예요. 여긴 플러스 구간이잖아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든 뭐 동시에 막 이렇게 침범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덴드라이트 현상입니다. 네. 이 덴드라이트 현상이 이게 저거잖아요. 저기 나뭇잎 모양이다. 그래서 이게 나뭇잎처럼 계속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침범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합성이 되는 거죠. 네. 잠깐만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화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화재 문제 때문에 이 덴드라이트 그 현상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네. 배터리 구조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구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구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앞에 그림에서 봤죠? 그림에서 양극, 분리막, 음극, 그 다음에 전해액. 여기에 이제 전해액이 있는 거죠. 여기 전해액, 여기에 막 전해액이 있는 거죠. 요 네 가지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성입니다. 구성 요소. 네. 구성 요소입니다. 양극, 음극, 전해액, 분리막. 그럼 양극은 뭐냐? 리튬이온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는 게 양극이다. 음극은 양극에서 나온 리튬이온을 가역적으로 흡수 방출하면서 외부 회로를 통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마이너스에서 충전해서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네.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말로 전자를 도선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음극입니다. 네. 그래서 전류 역할을 하는 음극의 활물질을 얘기한다. 활물질이라는 건요, 여기 제가 잎을 달아놨네요. 전지가 방전할 때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물질, 화학적으로 반응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해놨죠. 전해액은 뭐냐? 리튬이온만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전해액입니다. 전해액이 전해액이 리튬이온의 어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전해액 때문에 화재가 난다 이래갖고 이제 전고체 에너지를 해서 전해액을 쓰지 않고 전해액 자체를 이제 고체화해서 고체 물질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동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를 만드는 게 이제 전고체 에너지죠. 전고체 배터리. 다음 분리막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분리해주는 거죠. 분리해주는. 양극과 음극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분리막입니다. 자, 덴드라이트. 덴드라이트. 여러분들을 좀 놀라게 했던 덴드라이트. 이걸 못 쓰셨으면 이제 10점 받으셨겠죠. 앞에 얘기한 내용을 잘 쓰셨으면 10점을 받고 5점은 깎였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덴드라이트를 한 번이라도 좀 보셨다면은,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 과정에서 음극 표면에 쌓이는, 아까 제가 그림으로 얘기했죠. 음극 표면에 쌓이는 나뭇가지 모양의 결정체를 말한다. 그 나뭇가지 모양이 플러스를 점령하는 거예요. 자꾸 침범을 하는 거예요. 이는 리튬의 이동, 음극과 양극을 방해하고 배터리 성능을 저하시키고 분리막을 훼손합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수명과 안전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되고, 전지의 양극 뿌리를 또 무작위로 자라나면, 너무 크게 자라면
양극과 음극을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규전력을 잃게 만듭니다. 또한 전지를 가로질러 흐르는 전류가 극적이 증가해서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수계아연 2차 전지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6월에 이제 기사가 났던 게 있었어요. 이제 카이스트에서 쉽게 말하면요, 여기도 써놨지만 전해액을 물로 전환한 거예요. 순수한 물을 전해질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배터리 발화에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그런 내용인데, 또 원재료인 아연의 가격도 리튬의 16분의 1에 불과해서 고전압 배터리의 그 가격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발화의 원인도 차단할 수 있다. 이게 고밀도 아연 금속의 음극을 제조 기술하는데 개발하는데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우리나라 그래도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세요. 저비용 친환경 전해도금 공정과 아연 금속 음극을 성장하는 최적화에 성공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사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이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또 출제하시는 분이 또 오늘 생각나가지고 또 우리 학생들 좀 놀래보라고 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제 3번, 4번 문제 풀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5, 6, 7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